아침 9시 온도계가 이미 46도를 찍었습니다. 여기는 인도 델리,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메라입니다. 인도의 5월 신발 밑창이 녹아내릴 만큼의 더위. 저는 남편 라지, 8살 딸 아르야, 5살 아들 아디티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뜨거운 공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빛의 벽은 달궈지고 아이들은 집안 바닥에 축 늘어져 있습니다. 엄마, 너무 더워요. 힘없는 아르야의 목소리가 더위보다 더 가슴을 짓누릅니다. 에어컨은 있지만 하루 종일 틀 수 없어요. 전기세는 우리의 숨을 조이는 또 다른 더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모두가 이 날씨와 싸우고 있습니다. 노인 수미타 이모는 자주 어지러워하고 건너편 아미트 삼촌은 한산한 가게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세요. 손님들이 더위 때문에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밤이 되어도 기온은 3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 없어 아이들은 지쳐가고 작은 아디티아는 열 때문에 자주 웁니다. 아르야는 식욕을 잃어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모는 남편 라지가 오후 2시쯤 전화를 걸어왔어요. 메라, 차 안이 너무 뜨거워서 정신이 몽롱해. 그날 택시 안 온도는 60도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라지는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이 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서민 가정에게는 생존의 문제예요. 냉장고 문을 열어 잠깐 시원함을 느껴보려 하지만 그마저도 전기세가 걱정되어 오래 열어둘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내일을 버티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집안이 깜깜해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멈추고 선풍기가 멈추고 냉장고마저 조용해졌어요. 델리의 여름밤, 기온이 여전히 38도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아디티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둠과 더위가 동시에 몰려오자 아이는 무서워했어요. 아르야도 잠에서 깨어 엄마, 왜 이렇게 더워요? 라며 보챘습니다. 라지와 저는 손전등을 찾아 헤맸지만 이미 집안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전기는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 온도는 42도까지 치솟았어요. 벽과 천장에서 뜨거운 열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븐 안에 갇힌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땀에 흠뻑 젖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디티아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아르야는 어지럽다며 계속 토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들의 몸을 계속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3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아디티아가 갑자기 축 늘어지더니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라지가 급히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지만 밖 역시 숨막히는 더위였어요. 이웃들도 모두 집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수미타 이모는 숨을 쉬기 힘들어하셨고 아미트 삼촌의 아내는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버티는 밤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들은 상하기 시작했고 약도 효력을 잃어갔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전기가 돌아왔지만 그 6시간은 저희 가족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끔찍한 정전 사건이 있고 이틀 후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왔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날 오후 마치 운명처럼 라니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니, 메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정부에서. 아니, 삼성에서 왔어. 정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왔다고 해. 라니.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선 커뮤니티 센터.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그때 무대 위로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어요. 뒤편에 거대한 삼성 로고가 후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마스테, 저는 삼성전자 인도 법인의 라젠드라입니다. 그의 첫 마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센터 안이 숨을 죽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고통, 저희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정전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 아이들이 열병에 시달리는 모습, 냉장고 안 음식이 상해가는 절망감까지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저희 집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라젠드라 씨가 첫 번째 제품을 가리켰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 냉장고는 정전이 되어도 10시간 동안 여러분의 음식을 지켜드립니다. 10시간이요? 그 어떤 정전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어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를 아는 아버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에어컨은 시원함뿐만 아니라 모기까지 쫓아드립니다. 초음파 기술로 dengi열의 공포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정말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라젠드라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여러분을 위해, 오직 인도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에서 인도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넘나들며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 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온 누군가가 저희 같은 평범한 가정을 위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기적이 우리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트럭 소리와 함께 설치 기사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 냉장고가 우리 집에 온다니.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큰 눈으로 바라보았고 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기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전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냉장고는 10시간 동안 여러분을 지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그 약속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또다시 정전이 되었어요. 그날 밤 9시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순간 온 가족이 긴장했어요. 지난번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우유가 차갑고 물도 시원했고 어제 만든 음식들도 멀쩡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전기가 없는데도 냉장고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라지가 소리쳤습니다. 메라, 정말 되는구나. 이게 정말 되는구나. 아르야와 아디티아는 냉장고 앞에서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축제 같은 일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냉장고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다른 집에서는 이미 음식이 상하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집만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쯤 수미타 이모가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메라야, 미안한데 물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모의 냉장고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이모. 저는 기쁜 마음으로 차가운 물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기가 돌아왔을 때 정확히 9시간이 흘렀었어요. 냉장고는 약속했던 10시간까지 1시간이나 더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라지가 냉장고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치 냉장고에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고마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요. 멀리 한국에서 우리를 생각해준 그 마음에, 그 기술에, 그 사랑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정전이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주일 후 두 번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는 몬순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델리의 여름밤은 더위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모기 떼와의 전쟁이기도 했거든요. 특히 올해는 dengi열 환자가 급증해서 온 동네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디티아가 모기에 물린 자국 때문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dengi열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모기에 더 이상 물리면 안 됩니다.
집안 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모기장을 쳐도 더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모기 퇴치제는 아이들에게 해로웠어요. 그때 삼성 에어컨이 도착했습니다. 설치 기사님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기 걱정은 끝입니다. 이 에어컨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거든요. 초음파로 모기를 쫓아내는 기술이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에어컨이 어떻게 모기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어컨을 켜자마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인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모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르야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 모기가 정말 없어요. 아디티아도 가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모기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여전히 모기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지만 우리 방 안마는 완전히 모기가 없었어요. 정말로 초음파가 모기들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어요. 라니 언니, 아미트 삼촌, 수미타 이모까지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모기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모기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졌고 아이들은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어요. 댕기열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라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걸 만들어내는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막 같았거든요. 그리고 기적은 우리 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미타 이모가 울면서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메라야, 도와줘. 우리 손자가 댕기열에 걸렸어. 병원에서 집에 모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어요. 이모,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우리 에어컨이 모기를 막아줄 거예요. 이모와 어린 손자는 그날 밤 우리와 함께 잠들었고 정말로 모기 한 마리 없는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이모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집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곧 우리 집은 마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아미트 삼촌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더위와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이면 삼촌 가족이 우리 집으로 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라니 언니네 집은 정전이 잦았는데 냉장고 음식이 자주 상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냉장고에 이웃들의 소중한 음식을 보관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카레, 아이들을 위한 우유, 할머니의 약까지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우리 집 거실이 작은 커뮤니티 센터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모여 숙제를 하고 어머니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아버지들은 삼성 기술에 대해 신기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청년 안일이 우리 집으로 와서 말했어요. 메라 이모, 저희도 이런 제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삼성에서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라젠드라 씨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성에서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동네가 삼성의 확대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수미타 이모, 아미트 삼촌, 라니 언니, 그리고 더 많은 이웃들이 같은 기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라지가 제게 말했어요. 메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만 좋은 걸 누리려 하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려는 마음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온 이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껴야 해요. 그렇게 우리 동네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 같으면 더위 때문에 축 늘어져 있을 시간인데 이웃들이 모두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어머니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들은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수미타 이모네 집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댕기열에 걸렸던 손자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모 자신도 건강해지셨어요. 모기 방지 에어컨 덕분에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자 이모의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거든요. 이모가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메라야,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 생명을 얻었어.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며. 밤잠을 제대로 자니까 몸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 아미트 삼촌의 가게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전에도 견디는 냉장고 덕분에 아이스크림과 차가운 음료를 팔 수 있게 되었어요. 손님들이 몰려와서 매출이 3배나 늘었습니다. 삼촌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아내와 태어날 아기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 라니 언니네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정전 걱정이 없어지자 언니가 집에서 작은 요리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신선한 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팔기 시작했어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와서 이웃 2명을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서 일어났어요. 모기 걱정 없이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자 아이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아르야는 수학에서 반에서 첫 번째가 되었고 다른 아이들도 집중력이 좋아져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환했어요. 한 아버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삼성 덕분에, 그리고 메라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6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처음이에요. 정전이 두렵지 않고 모기가 무섭지 않고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다니.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동네의 변화가 정부에까지 알려져서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라지가 제게 말했어요. 메라, 우리가 시작한 작은 나눔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우리 동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기적이란 이런 것이구나.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온 마을을 바꾸고 한 회사의 진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동네는 이제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르야와 아디티아가 친구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더위 때문에 집안에서 축 늘어져 있을 시간인데 이제 아이들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밤에 모기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게 되어서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성적도 날로 향상되고 있어요. 라지는 이제 더 이상 택시 안 더위를 견디지 못해 일찍 들어오는 일이 없어요. 집에 돌아오면 시원한 에어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거든요. 어제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사에서 모범 직원으로 선정되어 상여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정전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신선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더 이상 음식이 상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동네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수미타 이모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아미트 삼촌의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라니 언니의 요리 사업은 이웃 도시까지 유명해져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어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처음 라젠드라 씨를 만났던 그 순간 말이에요. 정말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던 그때를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의 운명을 바꿀 줄은요. 어제 아르야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삼성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주 먼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단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이런 좋은 것들을 만들어준 거야. 아르야가 말했어요. 나중에 커서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로 그래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메라라는 평범한 인도 여성과 그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더위와 모기, 정전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이런 희망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기술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요. 라지가 자주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정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가족은 시원한 집에서 모기 걱정 없이 정전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삼성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지구 반대편 작은 가정에 이렇게 큰 행복을 선물해 주었어요. 나마스테.